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짠테크족인 줄 아셨죠?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쩐업주부예요. 2020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의욕적으로 내년 계획 여러 가지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 독서, 영어 공부 이런 것들 매년 안 하지만 매년 세우게 되는 계획들 이런 거 아마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특히 재무 목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세우셨을 것 같아요. 야심차게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부수입 벌기, 스마트 스토어 강의 듣기, 경매 강의 듣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만큼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무 목표 세우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너무 욜로족이 유행인 것도 문제지만 재테크, 짠테크, 부수입 벌기 이런 것도 요즘은 하나의 유행처럼 돼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남들 하는 걸 무작정 다 따라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예요. 물론 스마트 스토어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좋죠, 당연히. 정말 누구에게나 기회가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건 맞는데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스마트 스토어를 배워서 다 팔고 있으면 과연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품족만 허세가 있는 게 아니라 절약족도 허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극단적으로 아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도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카페나 단톡방이라든지 SNS 이런 곳에 인증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명품족 허세보다야 100배 낫지만 이것도 일종의 허세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보여주기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워야지 아무리 그 대상이 절약이더라도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하려고 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건 똑같다.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홍수들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절약하고 소비하고 또 투자하고 있는지 한정된 저의 시간과 체력, 에너지, 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저만의 재테크 모토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시고 저랑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재테크 방향을 설정하시거나 또는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제가 절약이랑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재테크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지만 저는 절대 미니멀리스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큰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미니멀 라이프를 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짠테크족도 아닌 거죠. 그러면 맥시멀리스트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돈을 모으지 못했겠죠. 그럼 도대체 뭐냐? 저는 저 스스로 미디엄 라이프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현재에만 충실하자는 욜로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완전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파이어족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저 나름대로 절약도 하고 적절히 소비도 하면서 현재랑 미래를 적절히 믹스를 해서 나중에도 후회가 없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미디엄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차를 결혼하고 4년 동안 안 샀어요. 이런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댓글 이런 데 보면 종종 제가 굉장히 짠테크족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고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전기세, 난방비 이런 거를 신경 써서 아껴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전기세, 난방비 아끼지 마세요. 그래도 돈 모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절약도 무조건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서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행히 저는 제 스타일이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나는 게으르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저것 막 작은 것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가면서는 못 아낀다. 그리고 막 적금 금리 높은 거 알아보고 통장 쪼개고 풍차 돌리고 이런 거 할 만큼 부지런하지 못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결혼하고 6년 동안 적금을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성향인 제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저만의 절약과 소비에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스템 절약이에요. 사소한 생활비를 절약하기보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큰 돈을 아끼자는 주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리원 소비라는 건데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모든 걸 다 아끼지 않았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가장 우선순위를 뒀던 부분에는 꾸준히 소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아끼지 말고 딱 한 가지, 온리원에는 소비를 하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많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